사용할 때 바로 이것이 문자의 이상국이다. 그러니까 영어만 쓰는 표문자만 쓰는 소위 영어 계통은 표문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이 사람들이 단어로 하면 너무 기니까 표미니까 너무 기니까 예를 들면 뭐 UN 이래 놨는데 제3자들이 볼 때는 UN이라는 암호지 이거는 단어가 아니다. 뭐 USA 그럴 때 그건 무슨 단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어를 쓰는 사회에서는 그 긴 말을 다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니셜로 약자만 가지고 자꾸 하는데 그런 건 저희끼리 아는 사람끼리 쓰는 말이지 제3국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광복 이후 미국 사람들과 너무 접촉하는 데서 USA를 알고 UN을 알았지 그렇게 접촉 안 했으면 뭔 소린지 모르는 것이야. 뭔 소린지 모르는 지금 무슨 그거 뭐야 W 뭐 있지? WTO. WTO? 그런 거 우리 뭔 소린지 알 수 있어요. 괜히 저 원숭이처럼 흉내내보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면 문자 구실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어만 쓰는 사회에서 그 영어의 약점을 오늘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표의 문자만 쓰는 데에서는 그 표의 문자에 음의 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의 음은 약 500개뿐이 안 돼요. 한자가 그렇게 6만 자나 돼도 한자의 음은 한 500개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500개로 그 많은 음을 적을 수 없어. 그래서 한자로다가 외래어를 적으려면은 비슷하게 적을 뿐이지 정확하게 적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외국의 지명이나 인명이나 또는 무슨 그 외래어 새로 들어오는 것을 발음대로 적을 수가 없어. 대충 비슷하게 적고 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병력 같은 것을 적는 것도 일종의 그러한 정확한 우리말의 벼락을 적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놓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에는 중국대로 외국의 인명, 지명, 외래어를 정확히 적을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또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긴 말을 줄여서 압축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UN 했는데 이렇게 한자로 쓰면은 무슨 뜻이 있어? 그러나 이거는 뜻이 없다 그러거든요. 이거 영어 사회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런 그 이니셜만 쓰는 문자어가 많이 앞으로 자꾸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다 외우려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자는 안 어려운 것도 이렇게 막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볼 때 한국에는 표의 문자로 써서 좋은 건 표의 문자를 쓰고 표 문자로 써서 좋은 건 표 문자를 쓰면은 이상국이다. 미국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중국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라고 모든 세계 발음을 다 적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도 표 문자니까 가장 가깝게 적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옆에 이제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이 있죠. 한자를 쓰고 가나를 쓰니까 하지만은 일본은 가나가 그게 55음절이야. 음절이야. 아까 한자는 500개나 된다는 한자는 일본 말은 50음절뿐이 아니야. 50개는 세계 언어를 도저히 적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말로서 외래어 영어를 적는다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인 것이야. 근데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떤 말도 90% 적을 수가 있어. 90%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 언어 중에 가장 이상적인 문자 여건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IT 산업에서 이 핸드폰의 문자
치는 것을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있게 돼 있다. 이것이 앞으로 한국이 문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표문자로 할 때에 예를 들면은 한글로 이렇게 진퇴하면은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는 뭐고 하는 뭔지 지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음으로써 빨리 저쪽에 편지를 가져가기 할 때 다른 거 쓸 필요도 없이 물건 저쪽으로 가는 데만 목적이 있으니까 우체국한테 이렇게만 써서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히 어떤 그 의미를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이 어떤 유통구조에서 빨리빨리 전하는 데만 하려면 충분히 구실을 한다. 그러나 완벽한 구실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쉽게 편리하게 사는 데는 한글이 최고다. 뜻 생각할 게 뭐 있냐? 그냥 어딘지나 알고만 소리만 듣고 가면 되지. 그걸 뭐 굳이 뜻까지 알 필요 있겠냐? 예를 들면은 지축이라는 곳으로 물건을 갖다 줘라. 그냥 지축 뜻을 따질 필요도 없이 거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곳에 갖다 줘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축이라고 하는 의미도 알아야 바로 언어 생활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한자로 이렇게 써야 지축이 무슨 뜻인지 안다. 종이 지자, 쌀이나무, 추자에 원래. 그래서 원래는 지추라고 해야 돼. 옛날 우리 조기 뜯은 곳이야. 왜냐하면 조기를 뜰 때는 받치려면 쌀이나무까지도 들어야 돼. 그래서 지추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추현상으로 한자 틀리는 게 많아요. 여기 소축자가 있으니까 의례축인지 알고 지금 지축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저걸 지추라고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동네 가서 여기 지추가 어디요? 이러면 날 보고 무식하다고 할 거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무식 대중을 따라서 언어 생활을 할 수 없는 것도 많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한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냥 부호식으로 빨리 소통을 하는 데는 편리하고 그것을 또 문화적으로 뜻을 알려면 이렇게 한자를 겸해서 알고 있으면은 세계에서 최고의 문자 여건이 나라다. 네. 이런 나라는 중국도 해결할 수 없고 미국도 해결할 수 없는 걸 우리 한국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그냥 이상국이 아니야. 어떤 이상국이에요? 최이상국. 딱 한 나라뿐이 없으니까 최이상국이야. 한국은 문자 여건의 최이상국이다. 우리 한국같이 문자 여건을 가진 나라는 이 지구상에 둘도 없다. 한국뿐이 없다. 이렇게 문자 여건이 최이상국으로 갖춘 거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덕에 우리 조상의 덕이다. 우리는 최고의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그 조상들이 그냥 하늘에서 받은 게 아니야. 노력해서 받은 것이야. 세종성왕 같은 분은 바로 성문학, 문자학의 최고의 천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두뇌로는 짜낼 수 없는 그런 문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조상을 대단히 찬양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조상 만세해요. 네. 만세. 이럴 때 박수 좀 안 치죠. 네. 그래서 다만 이런 사실은 객관적인 역사적인 과학적인 사실인데 이게 위정자들의 이해가 부족해. 네. 이 위정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서 일부 한글 전용문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문자 생활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문해력이 얕은 나라가 한국이 되어버렸다. 그건 왜 그러냐? 써놨어도 한글로 써놓으면 무슨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문해력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됩니다. 또 세계에서 지금 대학의 도서관의 책이 가장 많이 사장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학의 인류 3류도 없어. 지금 대학에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바로 앞세대가 60년대 70년대 선배들이 써놓은 논문을 읽지 못한다. 근데 그게 무슨 한문으로 돼서 읽냐? 그게 아니야. 약 1800자뿐이 안 되는 혼용문을 읽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학생이 대학 도서관에 책을 바로 앞세대가 써놓은 걸 읽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어디에서 지식을 섭취할 거예요? 지식은 책 속에 있는데요. 책을 못 읽는 대학생? 그거는 문맹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아주 문화의 위기에 아주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GDP가 좀 덜 올라가는 건 그렇게 문제는 안 돼. 서서히 가면 돼. 그러나 전 대학생이 문맹의 상태에서 지금 있다면, 반문맹의 상태에 있었다면 그보다 지금 위기는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위정자들이 그걸 하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 개성공단 그것만 야단이지, 지금 전 대학생이 지금 제 대학 도서관에 책을 읽지 못하는 건 전혀 염두에 없다. 특히 마르코스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건 바로 한문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 그 제일 큰 문제. 예. 그러니까 지금 마르코스주의 제대로 알려면 한국이 상당히 유식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이 위정자들이 이걸 깨닫고 우리의 살 길을 대책을 강구할까? 이게 우리의 이 지훈회의 바로 현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한자 몇 자 배우는 거 이걸로서 족할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명치유신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우리 민족이 살 길을 찾아요. 나는 지금 북한의 핵무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저거 뒤들이 쓴다 하면은 너 죽고 나 죽자인데 다 같이 죽는데 뭘 걱정해? 너 죽이고 나랑 살자고 할 때는 걱정해. 너 죽고 나 죽자는데 뭘 걱정하냐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는 싸움은 한국 바보들이 아니고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1000개를 만들어도 걱정하지 말라. 현실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제 도서관에 책을 읽지 못하는 걸 걱정해. 진짜. 정말 그게 전부지. 걱정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진짜. 나는 어떤 놈도 어려서도 들었지만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싸움은 겁을 안 낸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너는 뭘 겁을 내? 거기가 우리는 현실 문제를 좀 아주 형안으로 내다봐야 돼. 형안으로.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서두에 문자의 발달을 유성, 무원, 유원, 무문, 유원, 유문을 설명한 거예요. 이제 아셨죠? 네. 이런 3단계에서 우리는 인류의 그 진화 문화 발전에서 가장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유원, 유문만이 아니죠? 그 유원, 유문에 TV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와서 시각과 감정까지 다 이제 앞으로는 TV를 통해서 냄새도 맡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TV를 보고서 바로 먹을 건데 이렇게 그 과학을 발달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걸 상당히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고는 과연 발달했냐. 2000년 전에 중국의 그 고전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은 공자의 논어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면은 과연 우리는 발달했는가. 미국에서 달나라를 왔다 갔다 했지만은
과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정신문화의 발달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인간의 정신문화는 퇴보하는 게 아닌가. 퇴보하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인간의 정신문화의 퇴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한자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요새 애들이 참 길이고 지하철이고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그냥 밤낮 없이 게임하고 있다 그래요. 그건 아주 머리가 깡통이 되는 가장 아주 첩경이랍니다. 사고할 새가 없어. 이 애들이 잠도 안 자고 그걸 막 주물러서 하고 있으니 내가 글쎄 내 생일이라고 아들님이 청해서 갔더니 내 손자놈들도 이걸 하고 있는데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내 생각 같으면 잡아 뺏어서 내던지고 싶은데 생일날 그러고 올 수도 없고 참고 참는데 큰 걱정이 책을 읽지 않고 사고하지 않고 절대로 생각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야. 생각이 발전할 수가 없어. 사고는 사고에서 사고를 해야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지. 사고를 하지 않고는 그냥 청동기 가만두면 녹슬는 거와 똑같은 거야. 네. 녹슬면 어떤 기계도 어떤 도구도 시간 가면 다 망하게 돼 있지. 그거 새로워지질 않아요. 새로워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문자의 종류를 봐요. 문자를 인류가 만든 문자가 지금까지 몇 종이나 된다 했어요? 200점. 약 200종. 그 중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문자는 50종, 약 50종. 그래서 우리 한글은 그 50종에 속하는데 그 사용하는 숫자로 봐서 몇 위에 속해요? 13위. 요새는 11이라고도 해요. 12, 13위에 중간에 속한다. 그럼 보면은 한국의 지금 그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거하고도 비례된다. 네. 그러니까 이건 바로 모르는 거니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야말로 전쟁을 겪고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도 우리의 언어를 부단히 지켜왔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수가 바로 국부에 비례한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구가 적어도 1억 이상서부터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불란서 미국이고 일본 보면은 다 1억 이상서부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남북한 합쳐도 아직 1억이 안 돼. 그런 면에서 세계 강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애를 많이 낳아서 빨리 1억을 이루는 거 이것도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한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를 많이 낳아서 1억 이상 기르는 거. 1억 이상 기르는 거. 이것이 세계 강국의 길. 그래서 1억 이상만 되면은 영어나 독일어나 중국어 배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세계도 돌아다니면서 한국어만 가르쳐 먹을 수가 있다. 네. 먹고 살 수가 있다. 네.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약소국에서 남의 나라 말 배우지 한국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서 가르쳐 주면 돼요. 대우받고 오히려 가르쳐 줄 수 있다. 그게 사는 방법이야. 네. 그러니까 나는 84년에 내가 백두산 갔다 와가지고 또 그때 연변동포들을 보고 와서 어디에서부터 강연했냐. 총리실에서 그 당시 내무부에서 그때 그 당시 84년에는 산하 제한을 자극적으로 할 때예요. 네. 하나만 낳자다. 그 나중에 두째 어울려서 하나만 낳자고 하고 할 때. 그렇게 할 때인데 막 거리에서 남자들 막 불알 까고 이럴 때인데. 예비군 들었어요. 그랬단 말이야. 난 그러기 전에 하나 낳는데. 정관 수술이나 불알 까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그때는 내무부에 가서 산하 제한하지 말라. 네. 1억 이상 되려면 지금 우리는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내가 그 연변에 가서 보니까 저 만주 땅이 그 왕권이 망해서 영토를 잃은 게 아니더라. 지킬 사람이 없어서 우리 만주 땅을 잃었더라. 예.
그렇죠. 왕권이야 시대마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주에 우리 동포들이 그 당시 계속 500만이고 1000만이 살았으면 안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야. 네. 만주 땅을 잃어버린 건 오로지 지킬 사람이 없어서 잃어버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도 산하 제한 절대로 벗어나. 근데 이제 와서 뭐 작년 오고 있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 우리가 80년대에서 2000년까지 계속 강화했으면 1억 이상 됐을 거예요.